조국 전 장관이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며 회고록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 가족들의 피해 펜을 찍어서 쓴다는 등 검찰 수사를 받으며 본인의 억울함을 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출간한다는 그 회고록, 과연 제목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일지, 무슨 내용들이 논란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서전 제목은 조국의 시간.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는데 유사하죠. 제목이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이게 부제인가 봅니다. 자서전, 회고록 성격이고요.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책을 준비했다.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라고 본인이 또 책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부터 기록이 됐다고 하고요. 조국 사태를 본인이 본인의 책으로 처음으로 해명을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국의 시간, 책 내용은 출판사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검찰, 언론, 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 사실 전파, 최소한의 해명해야 한다 생각했다라고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이게 다 본인의 의혹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죠.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서 써내려간 심정이었다. 보이는 일침에서 유죄. 자, 이걸 다 허위 사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선거 패배, 여당 일각에서도 조국 탓이라고 한다라며 여당 일각의 조국 탓에 대한 서운함도 담겨 있고요. 저를 밟고 전진하라. 사명 수행하다가 날벼락처럼 비운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다가 날벼락 맞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 밟고 가라. 여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한 길 남았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라는 앞으로의 다짐까지 이 자서전에는 담겨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 일단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조국의 시간이라는 자서전 내용 간략하게 알려진 것만 전해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가족과 관련돼서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해명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을 때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 지내면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한 채라도 반성하지 않았던 문제를 삼았던 기억이 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전혀. 정경심 교수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기된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 이유들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그 재판 결과가 보다 더 신속하게 나와야 되지만 아직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책을 쓰면서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앞으로 있게 될 본인의 재판과는 어떤 연결이 있게 될 것인지 네. 정경심 교수의 재판처럼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만약 이 책에 담아냈다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게도 사법적인 불이익까지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최순실 씨, 최수원 씨가 옥중의 회옥이라는 책을 씁니다. 나는 누구인가. 최순실 씨 회고록?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하지만 최순실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평가들은 상당히 싸늘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조국 전 장관 자녀, 가족을 둘러싸고 있었던 입시 부정에 관한 숱한 문제들, 조국 전 장이 쏟아냈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일 것인지 조국 전 장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최순실 씨의 회고록이나 조국 회고록이나 비슷한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또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정황까지 드러나자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내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뉴스 속보 더욱더 상세하게 의미 분석해 보겠고요. 다시 조국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당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야당의 주장, 검찰의 기소,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줄곧 억울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책을 지금 이 시점에 대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점에 본인의 재판 진행 중에 정경심 씨의 1심 유죄에서 2심 재판 선고 전에 이런 회고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왜 쓴 걸까요? 우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선, 특히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의 여전히 많은 핵심 당원들, 예. 강경한 당원들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받들고 있고, 최근에 송영길 대표도 그런 모임에 갔던 적도 있고, 또 마을도묘역에서 정세균 후보, 아직 후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 총리가 검찰개혁의 길을 또 강조한 바가 있고, 그만큼 이제 국민의 열망이, 검찰개혁 열망이 살아있고, 그 결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의 지지가 살아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가 거기에 앞서고 있다. 그게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 보니까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책 그런 홍보 내용도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 내에 대한 비판이 있죠. 예. 기승전 조국, 즉 이번 선거의 패배를 조국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밟고 가라. 그걸 포용하는 듯한 예. 포지셔닝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본인도 나도 큰 잠재적 대선 후보군, 정치적 리더 중에 하나라고 예.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여전히 이 가족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본류적인 나의 어떤 개인의 문제하고는 벗어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님, 아직도 대선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난 살아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그 책 표현 중에 굉장히 뭘까?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이 책을 쓴다는 표현 등등도 논란인데, 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지만은 전체 기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명예회복과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책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예컨대 표창장을 조작하지 않았냐. 예. 이제 가짜로 이렇게 커리어를 만들지 않았냐. 이런 데 대한 공방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보다는 허위 스펙.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보다 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 장관이 재판에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술 거부권을 계속 수백 번 예. 행사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묵비권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도 말을 안 했어요. 법원 가서도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의응답식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나의 하고 싶은 소통, 말만. 나의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내가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되게 전략적인 행보로 보이고, 저는 정치적인 이런 걸 보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끝났고 이제 공수처에 이런저런 사건 올라가고 또 이제 검찰 인사하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서초동의 시간이 오고 있다. 예. 여기에 겹쳐지는 게 하나가 있고, 시간들 많이 나와요. 또 오늘. 이제 조국의 민주당은 시간.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그 중에서도 1차로 컷오프 경선이거든요. 컷오프 경선이란 것은
본선 가면은 국민 전체 여론이 중요하지만 컷오프 경선에서는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아무래도 당원들의 의중이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 이런 책을 쓰면은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도 총리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나오니까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갈 것에 대한 이제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럼 이게 다시 말했을 때 그럼 이게 민주당한테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는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길게 보면 안 좋은 것 같은데 당장 컷오프를 통과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계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야권하고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본다면은 4.7 재보궐선거 이전의 프레임이 조국 흑서백서 뭐 이런 프레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냥 기존의 야권뿐만 아니라 중도층, 중도 진보층까지도 이제 여당에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나비 효과들을 낳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여기 이어지는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뭐 출마를 한다 만다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은데 6월 1일에 책 나오면 아마 그 출마 선언 날짜가 이렇게 겹칠 것 같다. 그렇다면 한동안은 조국 책 발간과 추 전 장관 대권 도전의 시간이 겹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뭐 검찰의 시간. 그러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뭐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엮여가지고 가는 윤 전 거예요. 총장 책도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건 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겠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 효과가 있는 책 출간이다라는 여러분들의 지금 분석 전해드리고 있는데